The next day I instituted what Papa had suggested. 아버지가 제시했던 거를 instituted, institution은 제도죠. 그러니까 제도화했다는 거죠. 뭐 시스템화했다는 거예요.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를 갖다가 좀 마누라를 단속해, 마누라라고 말하면 좀 낮춰버린 말인데 아버지 스타일로 말한 거예요. 아내를 단속해야 돼, 통제를 해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를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지컬리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데이지를 하우스 어레스트, 가택연금을 했다는 거죠. For the week 그 주에. 그래서 no car keys, 자동차 키도 뺐고 크레딧 카드도 뺐고 20달러만 준 거예요. 2, 3만 원만. 용돈만 준 거죠. And promising her. 그리고 내가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약속했냐면 I'd never spoke to her again. 다시 말하지 않을 거야. I'd never spoke to her again.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장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이 한국적인 상황하고 좀 다른 게 I'd never speak to her again 이 말이 나는 당신한테 다시는 결코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의 이 단호함을 이제 그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넌 나랑 얘기 안 해. 그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식 사고방식이고 서양 사람들은 I don't love you anymore 라고 말하는 순간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든 간에.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서양식 사고방식, 서양식 생활 방식에 밀어볼 때 I'd never speak to her again. 이 이혼 통보랑 마찬가지인 거죠. 절교.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시는 같이 얘기하지 않겠다. 이 말은 별별 통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너 다시 안 해. 그리고 또 하고, 우리 약간 한국식 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영어로 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문장이에요.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 놓고 한 얘기들 뒤에 보면, 마누라를 단속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가부장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she sent back all the samples and swatches. 네, 샘플하고 그 견본을 다 돌려주고 많이 비싸게 막산 거예요. 지방 다시 꾸민다고. kept the house in acceptable state. 어,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집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가정부로서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면 헤어질 거야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이게 지금 이 한국식으로 생각해 보면 안 무섭지만 서양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웃기는 말이에요. 이거는 헤어지겠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가정주부 노릇을 잘하지 않는다면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가부장적인 표현이에요. And made proper meals for the kids. 아이들한테 그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고 and check with me from that point on. 어, 그때 from that point on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예요. 계속해서 나하고 상의하지 않는다면이죠. 뭐 하겠냐면 before she bought anything 뭐든지 하든지 I mean anything 뭐든지 말이야. other than staples 뭐 빼놓고 staples like bread and milk and bread 우유나 빵 같이 기본 생필품 말이죠. 식료품 기본 식료품 그다음에 언더웨어 속옷 그다음에 스쿨 서프 학용품 이런 걸 제외하고 말이죠. 이 말이 주는 쇼크, 이 말이 주는 쇼크를 이게 특히 한국 독자들이 좀 이렇게 요거를 그래서 번역할 때 나는 너랑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번역했을 때 그 강세가 이해가 되는지 문화적 차이가 크게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그래서 아버지가 제시했던 거를 제도화했다. 이게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부장적인지를 어, 그, 이해를 하기가 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정이 많잖아요. 정이 많아서 난 너랑 다시 얘기 안 해.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친구랑 사귀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난 너랑 다시 얘기 안 해. 라고 미국 친구랑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짜로 다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본인이 그래서 in those days I could threaten someone like that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나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협박을 했다.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이게 약간 변명이죠. 나는 그 시절에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시절에는,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 아내한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했다. 협박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심하다는 거를 지금은 안다는 거죠. 이 말이 심하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I had got into habit at Battle Brothers. 내가 배틀 브라더에서 그런 습관이 들었다. 배틀 브라더즈도 이름을 그래서 잘 붙인 것 같아요. 배틀은 전투잖아요. 그 이 사람의 성이 배틀이에요. 근데 배틀 브라더즈하고 배틀 형제들에서 이 회사가 이 조경 건축 회사가 배틀 브라더즈가 조경 건축 회사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랑 이 아들의 지금 이 주인공 이름이 배틀이죠. 배틀이 전투니까 이 전투적인 그죠? 전투적인 그 이름을 일부러 이 작가가 일부러 배틀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 전투적인 그 노동하는 노동하는 그 삶 속에서 전투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following at the fellow all day. 그러니까 일꾼들한테 그지 펠로우가 동료인데 여기서 일꾼 되겠죠. 하루 종일 고함치고 이 건설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And lecturing my subcontractors. 그리고 내 하도급업자 subcontractors 하도급업자한테 그 렉처는 강의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딱딱거리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그래서 렉처링이라기보다는 강의하듯이 딱딱거리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지? And even talking tough to my customers. 그리고 내 그 고객들한테조차 거칠게 말하기 조차 거칠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들한테도 좀 그렇죠. If they got to be too cringy, whiny, or just plain pain in the ass. 그러니까 그들이 좀 너무 매달리고, 아 이거 막 이것도 해주세요, 막 저것도 또 whiny 징징거리고, or just plain 그냥 분명히 pain in the ass, pain in the ass라는 말 쓰죠. 골칫거리, 그죠? 골칫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죠. 그냥 분명히 골칫거리일 때, 그럴 때 이제 암한테는 하지만 그때 그럴 때 고객들한테 왜 그 건설 집 짓다 보면 다 늙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은 개인적으로 지면 안 된다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 배틀 브라더스의 이런 건축가들하고 만나면 무지 골치 아프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고객들을 근데 which at some point in every job they all did. 그들 이 고객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고객들은 at some point some 언젠가는 틀림없이 어떤 지점에선가는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매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확실히 분명히 골칫거리가 그저 분명히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고객들한테조차 그렇게 거칠게 말하기조차 했다는 거죠. 이게 내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But maybe 이게 헤빗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시 또 변명하는 거예요. Maybe it wasn't just so much the habit itself. 아마 habit이라기보다는 그죠? 아마 the habit이라기보다는 as it was its effectiveness.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했지만 변명을 했지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쓴 거 아닐까 이거예요. I kept returning to 그런 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거친 남자 마초 그죠? 거친 마초의 남자로 돌아갔던 이유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펙티브에서. How I could reliably get all sorts of people. 그래서 to move it and jump or shut the hell up. 무슨 소리냐면 모든 다른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하여금 꺼져버리게 move it, 가버려, 움직여, 가버려, 꺼. 뭐 이런 거죠. 그거나 점프, 펄쩍 뛰게 하거나 아니면 shut the hell up, 입 닥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reliable.
쓸모가 의존할 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끽소리도 않고 가버리든가 끽소리 않고 가버리거나 뻗쳐서 그냥 가버리든가 어쨌든 간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People say that I'm like a pop in that way. 그런 점에서 난 아버지 닮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곤 했다는 거야. That I get this expression on my face. 내 얼굴에 그런 표정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고, as if 근데 어떤 표정이냐면 as if whatever you are saying or doing is this crime. 아마 만약에 네가 말하거나 당신이 말하거나 하는 짓 중에 뭐든지 간에 이런 범죄라면, 이런 범죄라는 게 저기 승질 긁는 거죠. 저기 승질 긁는 이런 범죄라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나한테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얼굴에 이런 표정이 이런 표정을 지을 것이고, 그런데 또 that for you not to desist. 당신이 그만두지 않을 거면 would be the most contemptible of acts. 아마도 아주 경멸스러운 행동이 될 거다. 라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 그런 막 소리를 지르고 터프하게 말하고 딱딱거리는 거를 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I get this expression on my face. 그런 짓을 하려고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당신이 하려거나 또는 행동하는 일들이 이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죄를 짓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당신 그걸 그만 안 두려고 그러면 내가 갖다 경멸스러운 행동이라고 느끼게끔 했다는 거예요. 아주 경멸스러웠다는 거예요. And then I say what I want to have happen. 그런 다음에 이 건설 현장에서 특히 타프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다음에 I say,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what I want to happen, want to have happen. 이런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길 원하는지 말하고, and what I want done, 무슨 일이 무슨 일을 해놓기를 바라는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팍 내고 이런 일을 해. 그리고 이런 일은 다 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As I did that morning to Daisy. 내가 그날 데이지에게 그날 했던 것처럼. 이게 거꾸로 됐죠. 그 노동자들 가서 다루듯이, 그죠? 노동자들 또는 그 하도급자 다루듯이 그렇게 하던 거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아이들한테 식사도 제대로 먹이고 집안들 정도를 잘하고 반납할 거 다 반납하고 쓸데없이 산 거, 그다음에 뭐 앞으로 살려면 나한테 다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 하도급자나 하급 노동자들 자기 불임 노동자 하듯이 이렇게 해 하고 했던 거를 그날 데이지한테 그렇게 그날 아침에 했다는 거예요. She could hardly look at me. And she sat on the toilet while I shaved. 애가 면도하는 동안 그녀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데 그녀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데이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쇼크였을 가능성이 많죠. Her straight hair screening her face like those bearded curtains we all used to have. 그 당시에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곤 했던 구슬 달린 커튼처럼 그녀의 쭉 내려 뻗은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직모가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인 거죠. 얼굴이 옆에 가려서 옆으로 기울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쭉 내려 뻗은 머리카락, 그러니까 직모죠. 직모가 스크린처럼 구슬 달린 식이 직도 쫙쫙 내려와 있죠. 구슬 끝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 커튼처럼 그 당시 다 그런 커튼을 치고 있었는데 창문에 그런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자기는 얼굴을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녀는 거의 나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쳐다보지 않았는지 잘 모르지만 가리고 있어서 못 봤다는 거죠. I repeated myself. 어쨌든 나는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then left for work. 일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And didn't call home all day. 그리고 집에 하루 종일 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집에 전화하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전화를 할 만큼 걱정이 될 만큼 집에 전화해 볼 만큼 걱정이 될 만큼 큰 일을 했는데 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바가 없어서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했다는 거죠. I wanted to call. 나는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but I had phone. 조건이 버텼다는 거예요. Even as I imagined the disaster like a flood in the basement or an electrical fire. 어, 지하실에 물이 홍수가 나거나 그다음에 전기 화재가 났던 것처럼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아내가 당황해서 또는 아내가 혼란스러워서 막 하다가 실수를 해갖고 지하실에 물이 뭐 홍수처럼 넘치거나 또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나는 같은 그런 재난을 상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자기도 이게 얼마나 내가 엄청난 말을 했다는 거를 자기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지금 느낀 것처럼 엄청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느꼈지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왜냐하면 it was one of those times. 그럴 때니까 말이에요. 왜냐면 as a husband. 남편으로서 그럴 때니까 말이죠. 이게 아버지가 했던 말이죠. 아버지가 남편으로 제대로 가부장적으로 살려면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when you have to decline the counsel of sound judgment with bellow and gut-piercing panic.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어떤 거냐면 건전한 판단력, 용기, 그다음에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 패닉, 공포. 야, 너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났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한 행동을 한 거 아니야.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이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건 지금 붙인 것 같죠? 그죠? 요건 붙인 것 같아요. I didn't call home all day. 여기까지는 맞아요. I wanted to call, but I had phone. 여기까지는 행동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날 집에 전화 안 했고, 그날 전화하고 싶었지만, 견뎠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요 뒤부분부터는 지금 뒤에 붙인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자기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말하자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같아요. 그지? And yield instead to the matchless attraction of simply making your damn point.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신에 그런 식으로 건전한 판단력, 용기, 그다음에 그 뭐 창자가 곧 공포죠, 그지? 그 진짜 그래갖고 데이지가 아 그래 헤어지는구나라고 딱 정신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다시는 말하지 않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헤어지는 별거의 순간이죠. 이혼 별거의 순간이니까. 그 얼마나 황자같이처럼 패닉이 들겠어요. 공포의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yet instead to the naturally attraction of simply making your damn point. 너의 빌어먹을 그 요점을 뚜렷하게 단순하게 말하려고 하려면 그렇게 집중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일투. 그러니까 그런데 굴복해. 그런 그 집중력에 뭐 비할 데 없는 그런 집중력에 그 굴복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여기까지는 말이 가만히 보시면 이, 이 주인공이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근로자예요. 그 건축업자예요. 머리 쓰는 거 싫어하죠. 아까 지난번에 그 뒷집 불났을 때, 뭐 프라이팬에 불났을 때 뒷집 사람들을 경멸하는 어조로 말하는 걸 보면 머리 쓰는 걸 싫어하고 문자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요만큼은 이게 지금 자기도 이렇게 문자 쓰고 복잡하게 생각해야만 자기 스스로의 정신 분석이죠. 이게 자기 스스로의 정신 분석 또는 마음의 분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능, 그 건축업자,
복잡한 걸 생각하는, 그지? 복잡한 문화적인 거, 복잡한 문화적인 교양을 어? 경멸하는, 멸시하는 건축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러면 딱 싫어하거든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뭐 그래 뭐 아내한테 나 전화 안 했어 그냥 견딘 거야 그냥 굳건히 참았어 이렇게만 얘기가 많은데 거기 뒤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복잡하게 설명하는 걸 볼 때 그런 거 볼 때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 미국인의 정서, 이렇게 단순한 것만 단순하게 판단하는 미국인의 정서, 그치? 통상적인 체제, 또는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사운드 저지먼트니 벨로니 겉비어싱 패닉 같은 카운슬을 내가 거부하고 그다음에 심플리 메이킹 요댐 포인트를 하는 그런 매치리스 어트랙션에 내가 굴복을 했다 대신에 거기 빠져들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 분석, 마음 분석을 하는 그지? 남편으로서 그럴 때였던 것뿐이다 뭐 그지? 왜냐하면 이런 행동 때문에 데이지 자기 아내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게 이제 또 현실이에요. To Daisy, the point is this. 요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 I'll leave it to you.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baby. And you alone. 너 혼자 알아서 잘해. 이런 거다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를, 요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만한 긴 어떤 분석이 있어요. 그 지금 이 글 자체도 이 지금 소설 자체도 이런 스스로의 분석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소설 작업 또는 타자 입장에서 보면 타자 입장에서 보면 볼 때 최고적인 고백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분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살았으면 될 텐데 그렇게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 미국적 어떤 행동 규범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상황 인식인 거죠. 인식이죠. 그죠? 반로에서 나온 거예요. 예? 나 이게 잘 안 되네. 그 때문에 이제 이런 글들도 쓰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didn't call home all day. I wanted to call, but I had the phone. 내가 말했던 건 2days. 그러니까 요점은 뭐였냐면 이랬었던 거야. I'm leaving it to you. babe. And you alone. 네가 혼자 알아서 잘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거는 데이지's sense of fearless self-reliance was 그 데이지가 그 두려울 거 없는 그 자립감, 자기 독립심, 셀프 릴라이언스, 자기 스스로를 혼자 자기 스스로 독립심,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런 자립심이 아주 was partly I suppose why I so taken with her to begin with. 처음부터 내가 그녀한테 빠진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것도 변명이죠. 이것도 변명인 이유가 내가 그랬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인데 이것 때문에 데이지가 정서적으로 완전한 코너에 몰려서 어쩌면 자기가 데이지가 어, 자살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를 했던 내가 그런 자살처럼 보이는 행위를 했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반성을 하느라고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고, 데이지는 왜 그랬고,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데이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처럼 데이지를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해보는 거죠. 이건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그랬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I suppose, I suppose, I suppose. 이게 나중에 들어간 거죠. 내가 지금 추측컨대, 내가 생각할 때,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하틀리,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부분적으로는 이게 지금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녀에게 빠져든 이유가 그녀가 이렇게 두려움 없는 자립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널 내버려뒀어. 혼자하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혼자하게 네가 잘 처리해. 정신 차려 마. 라고 말했던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하고 자기에 대한 변명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데이지를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She'd come to the state by herself. 혼자 미국에 왔고 just 20 years old. 20살밖에 안 됐었을 때 going to school and living not in a dormitory. 그런데 학교를 다녔는데 20살에 미국에 혼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living not in a dormitory. 기숙사에도 있지 않고 not in one of those single women's residence. 이 도미토리라는 걸 잘 설명한 거죠. 독신 여자들의 숙소, 도미토리. 거기에 있지 않고 but 이런 아파트먼트.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런 리들 리터드 할렘 테너먼트. 할렘의 어떤 이게 보통 할렘 거주지인데 할렘 이거 아파트 같은 거죠. 그런 리들 리터드 바늘이 흩어져 있는 이게 마약 주사 바늘이에요. 아파트먼트가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이 아파트먼트에 산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국의 아파트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인데 서구에서 아파트먼트는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죠. 땅이 좁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 가서 제일 처음 외국 여행 간 사람들이 특히 서구나 미국이나 이런 간 사람들이 제일 처음 놀라는 것이 넓은 땅이죠. 집들이 넓고 수영장이 있고 맨날 그걸 놀라는데 나도 홀가서 처음 가서 앞에 있는 공원 앞에 찍으면서 칫솔 들고 찍으면서 우리 집 앞 마당이라고 이렇게 놀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빈민가죠. 빈민가예요. 서구에서는 넓은 땅이 있는 나라니까 요새도 서구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맨션 뭐 어쩌고 하여튼 아파트먼트가 요새는 큰 대도시에도 아파트먼트가 들어서고 그런 아파트먼트는 이런 기존의 아파트먼트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빈민가예요. 그래서 마약 바늘이 진짜로 흩어져 있어요. 할렘 가죠. 흑인들 사는 그런 거주지에 with some post-Marxist black chick PhD. 포스트 막시스트도 머리 아픈 얘기예요. 막시즘이 없어진 지 오래인데 포스트 막시스트는 막스 이후 막스죠. 그러니까 막시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아주 좌파 중에서도 지식인 좌파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블랙 칙, 흑인 칙은 이게 처녀인데 안 좋은 말이죠. PhD, 박사, with last name like 바이스, 뭐, 성이 바이스라는 여자애인데, 바이스가 독일계 같죠. The cultural complexion of which really blew my mind. 내 마음을 정말로 날려버리니까 멍해질 만큼, 문화적으로 컴팩션, 꽉꽉 차 있는, 압축돼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 사람 제일 싫어하는,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는 거죠. 나는 공부하는 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컨츄럴 컴팩션이 이게 모순인 게 위에서 말한 컨츄럴 컴팩션에서 하는 말처럼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여자하고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야, 용감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안 살고 20살 여자가 그 할렘가에서 그것도 진짜 골치 아픈 여자애랑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거죠. I couldn't imagine what Daisy's parents thought about any of this.
이런 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부모가 무슨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I never found that. 근데 내가 결코 알아내지도 못했어요. They were seminarians. 신학대학생이었다고 짐작했는데, but for one reason or another, 어떤 이유에서인지 she rarely talked about them. 그 부모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And during 1 year together, our years together, 나랑 같이 사는 동안에 I didn't prod her to say much more about them and the rest of her family in Korea. 한국에 있는 그 부모나 또는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에 대해서, 남은 가족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라고 그녀를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She never seemed to mind. 그리고 그녀는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All I knew, 내가 아는 거라고는 was that of five children, she probably wasn't the favorite. 네다섯 명의 애 중에서 그녀가 아마도 그녀가 선호하는, 부모가 선호하는 아이는 아니었다는 거, 부모는 다 신경 안 써, 그랬겠죠. And that the only person from our family to show up for our wedding, 결혼식에 참석한 단 한 명의 가정의 사력이 was older brother였는데, with a pinched up face. pinch는 이게 핀셋을 쪼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pinched up이니까 위로 쪼아 올린 것 같은 얼굴. 그러니까 뾰족하고,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하고, 툭 튀어나오고 뾰족하고 pinched up. 그러니까, 위로 쪼아 올린 것 같은 얼굴. 그치, 그런 뜻이죠. 그런 얼굴. Who didn't smile? 근데 미소도 안 짓고, or say a word. during the rehearsal dinner. 결혼 리허설하는 디너. 이게 상견례 비슷하죠. 결혼 리허설로 미리 전적을 먹어보죠. 상견례. 그런 데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And hotly scolded her afterwards in the parking lot.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연락에 그녀를 나중에 뒤에 밥 먹을 땐 조용히 입 다물고 미소도 안 짓고 밤수하고 먹더니 주차장에서 그녀를 아주 연락에 혼내는 야단치는 I'm sure for marrying a white guy. 백인하고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확실하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지가 있겠죠. 당신 백인인데 백인하고 결혼한다고. 옛날엔 그랬었어요. 예, 백인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한국에서도 그랬죠. 굉장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He was also tugging on her arm in a way that I didn't like. 그녀의 팔을 막 잡아당기고 그랬다는 거죠. 발도 잡아당기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and 그래서 I ended up 내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간섭을 해갖고 ended up having to push him a bit too hard against his taxi. 택시도 불러서 가서 왔는데 택시에다가 그녀를 그랬다가 좀 심하게 밀었다는 거죠. 결국은 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To get him to release. 그녀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He cursed me and cursed Daisy. 나한테 욕하고 데이지한테 욕했는데 and then they cursed each other for what seemed like 5 minutes. 5분쯤 되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막 욕해대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죠. All these spiky language hurting back and forth. 한국말로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날카로운 그죠? 날카로운 말들이 hurtling 던져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Until finally she ladled into him with some choice American swear word. 최종적으로는 그녀가 고급진 선택된 고급진 뭐라고 말해도 좋은데 이건 이제 괜히 비꼬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미국식 욕을 그런 거겠죠. fuck 이런 거겠죠. 그지? goddamn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들었겠죠. 한국 사람이 goddamn 정도겠죠. 하여튼 그에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And she relented. 그러니까 그가 수그러들더니 muffling his ears. 귀를 막고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는 소리예요. 귀를 막더니 귀를 막으면서 택시에 탔다는 거예요. He wasn't at the ceremony the next day. 다음날 결혼식에 안 왔고 I don't think Daisy even noticed. 데이지는 알아차야 되지도 못한 것 같았다.